네, 드디어 기초과정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자, 어떤 내용이 있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시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15가지 전형 계약이 있었죠. 네, 전형 계약의 반대말은 비전형. 그 다음에 약속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청락승낙, 낙성계약. 그 다음에 뭔가 줘야지 계약이 이루어지면 여물계약. 그 다음에 효력이 생겼다. 갑의 채권은 을의 채무고 을의 채권은 갑의 채무다. 그래서 무가 두가 있어서 쌍무. 그렇지 못한 경우가 편무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계약 분류 가지고 낙성계약 가지고 설명했어요. 청약이 있고 승낙이 있으면 계약이 성립한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쌍무계약해서 당신도 변제기 나도 변제기 같이 이행하자, 동시 이행하자. 그 다음에 자 계약 체결 후 혹시 양쪽 잘못 없이 건물이 날아갔을 때 위험부담이란 타이틀을 공부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무가 두 개인데 무가 두 개예요. 갑의 채권은 을의 채무고 을의 채권은 갑의 채무예요. 네, 이렇게 서로 채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갑의 채권에서 을이 채무 또 갑의 채무가 있는데 을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채무를 만약에 이행해서 우리가 출출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출출. 그래서 아까 제가 이런 얘기 했었죠. 서로 출연하게 되면 유상계약이라고 설명했었잖아요. 그러면 유상의 반대말은 뭐예요? 무상이에요. 다 연결된 고리죠. 쪼개서 공부하면 안 돼요. 그러면 채무를 이행해야 되는데 이행하지 못하면 그때 나오는 것이 불자를 쓴다 이야기예요. 채무 불이행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갑의 채권은 을의 채무고 을의 채권은 갑의 채무인데 채무를 이행해야 되는데 이행하지 못하는 게 뭐다? 채무 불이행. 그래서 을이 만약에 중도금을 만약에 제때 못 주게 되면 을한테 잘못이 있다 이야기야. 잘못이 있다. 잘못 있는 걸 귀책 사유가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돈 못 주는 것은 요거는 이행 지체의 문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지체. 그러면 지체가 되면 빨리 갖고 오라고 독촉해야 돼요. 최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혹시 갑의 잘못으로 네 갑의 잘못으로 건물이 몽땅 타버릴 수도 있잖아요. 몽땅 타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뭐라 한다? 채무 불이행 중에서 이행 불능이다라고 표현해요. 이행 불능이에요. 이행 여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쪽은 최고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체, 불능, 체불로 들어가면 이 코스가 있네요. 코스가 뭐냐? 네, 법정 해제를 하는 거예요. 제거. 매매를 제거하면서 원래대로 돌려놔라. 원상 회복해달라. 그 다음에 이 손해배상의 길을 간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쌍무해서 유상으로 갈 수가 없다면 채무 불이행 문제 들어가서 여기 무슨 해제가 나온다? 법정 해제란 단어가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해제란 단어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해제. 그래서 책자에 보시면 아까 몇 페이지에 썼을까? 아까가 네, 296페이지 맨 위에 계약의 해제와 해지란 말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뭐 해제와 구별되는 개념들 좀 신경 쓰지 마시고 포인트는 이거예요. 쌍무에서 채무가 있는데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포인트는 이 법정 해제에 있다 이야기예요. 법정 해제. 법정 해제. 그럼 이제 이것을 가지고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원을 한번 그려드려 볼까요? 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 네, 계약의 효력이라는 얘기예요. 네, 4번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 확정 유효. 네, 2번이 확정 무효. 네, 1번이 불확정 유효. 무효가 되겠죠. 무효. 자, 3번이 불확정 무엇이었습니까? 유효가 있었죠. 이게 취소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취소. 그래서 총칙에서 10가지 판을 놓고 공부했어요. 10가지 판. 네, 여기서는 다 설명 안 드릴게요. 의사 능력, 행위 능력, 단독 허위 표시, 통정 허위 표시, 착오, 사기, 강박. 그 다음에 확정, 가능, 적법, 타당성. 그래서 고장 생기면 네, 무, 치, 무무, 지치, 무무, 무무. 그래서 요 세 가지만 무슨 사유다? 취소 사유고, 네,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확정 무효 사유다. 네, 요게 총칙 이야기 하는 거예요, 총칙. 그래서 취소는 총칙에서 불확정유를 두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해제란 얘기는 이 계약이 퍼펙트 유효했다 이야기예요. 그러면 채무를 이행해야 되는데 채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때 쓰는 단어가 뭐다? 채무불이행이죠. 그러니까 채무라는 것은 유효를 전제하는 거예요. 1, 2, 3번 아닐 때 이 단어 쓰는 거죠. 그래서 채무불이행은 두 가지가 있었으니 하나가 이행지체 다시 붙이는 겁니다. 하나는 뭐다? 이행불능. 그래서 궁극적으로 나중에 여기서 무슨 해제? 법정 해제. 그 다음에 원상 회복. 그 다음에 이 손해배상의 길을 간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쪽도 잘못이 있고 이쪽도 잘못이 있을 때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어떻게 연습하느냐? 자, 여기 귀책 사유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다음에 약정. 효력이 생긴다. 가배채권은 의뢰채무고 의뢰채권은 가배채무. 채무를 이행해야 되는데 이행하지 못하는 게 뭐다? 네, 채무불이행. 이게 채무불이행 양쪽입니다. 그리고 양쪽 귀를 잡으세요. 귀. 손으로 잡았죠. 그래서 왼쪽 귀는 손, 오른쪽 귀, 손. 왼쪽 귀 채무불이행입니다. 자, 왼쪽은 이행지체입니다. 그래서 귀 잡고 이행지체. 오른쪽은 이행불능. 그 다음에 똑같이 법정해제, 원상회복, 손해배상. 왼손만 해볼게요. 왼손 귀 잡고 채무불이행에는 왼손은 이행지체. 지체는 최고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법정해제, 원상회복, 손해배상. 오른쪽 귀 잡고 손 잡고 네 글자. 이행불능, 법정해제, 원상회복, 손해배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공부하는 데가 3편 계약법, 1, 2, 3번 공부하는 데가 1편 총칙이다. 그런 얘기예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책자 보시면은 이 취소하고 이 해제를 지금 구별하고 있을 거예요. 취소 해제. 자, 몇 가지 볼게요. 자, 이 취소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법이 정한 것만 가지고 써야 되지.
네, 당사자 특약을 맺는 약정에 의한 취소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딱 요 세 가지만 써야 됩니다. 자, 그런데 4번을 전제한 해제는, 그죠? 해제는 무슨 해제도 있고요. 법정 해제도 있고요. 특약을 맺은 약정 해제도 붙일 수 있다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취소의 적용 범위를 보게 되면, 자, 이 취소는 법률 행위의 취소란 단어를 쓰고요. 이 해제는 계약의 해제란 말을 쓴다는 겁니다. 계약의 해제. 그래서 이 법률 행위의 취소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네,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의 취소가 다 들어가는 것이고, 이 계약의 해제는 단독행위의 해제란 말 없고 합동해제란 말 없고 오직 계약의 해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적용 범위가 다르다. 법률행위의 취소, 계약의 해제. 그리고 해제는 나중에 해제는 원상회복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원상회복. 근데 취소를 하게 되면 확정무효 만들어서 부당이득 반환 문제로 끝나요. 해제는 원상회복이라는 용어를 쓰고 취소의 효과는 부당이득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지금 제가 이렇게 원에다가 다 이야기를 이렇게 집약을 시켰어요. 네, 지금 잘 이해가 안 돼도 걱정하지 마시고 자꾸 보게 되면 나중에 이 원 안에 모든 이야기가 다 담겨져요. 이것을 민법의 절대 반지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절대 반지가 딱 여러분 손에 딱 갖춰지는 날 총칙과 계약법 이야기가 싹 풀릴 거예요. 그래서 책자에서 제가 다른 건 설명 안 드렸고 297페이지, 296페이지에 그 취소하고 해제 두 가지 위치 선정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다른 건 생략하고요. 자, 그럼 이제 책자 가시면은 298페이지가 있고 299페이지가 있어요. 네, 이행지체란 말 있고 이행불능이 있어요. 자, 지체하고 불능의 차이는 다른 거 없고요. 지체는 상당한 기간 정에서 최고가 필요하다라는 얘기고, 이행불능은 어차피 이행 여지가 없으니까 여기는 최고 가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네, 그리고 이 중간에 여기다가 여기 정기행위라는 단어가 쏙 들어가 있어요. 이 식장에서 화한 주문하는 경우, 자, 이런 경우는 제때 안 갖다 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정기행위는 최고할 가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거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포인트는 뭐다? 지체하고 불능을 머릿속에 꼭 기억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코스가 뭐다? 법정 해지에서 원상 회복하라 그런 얘기예요. 자, 책자 보면 원상 회복할 때 자, 소유권은 자동 복귀인가 말소 복귀인가 뭐 이런 얘기도 나와요. 자, 소유권은 자동 복귀일까 말소 복귀일까? 모르면 자동이죠. 말소 아니죠. 이것도 상수형 경기기 거기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원상 회복했을 때 제3자 보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해제 전은 선악 묻지 않고 보호받고, 네, 해제 전은 등기가 유효 등기이기 때문에 제3자는 네, 선이 악이 다 보호를 해줘요. 근데 해제 후는 무효 등기에 붙여 먹은 사람은 네, 선이만 보호를 해주고 특별하게 악의는 보호를 안 해준다. 그게 판례 태도예요. 이거요, 지금 그냥 설명드린 거지. 이게 1월달, 3월달, 5월달 가서 하면 되잖아요. 여기에 지금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순서를 기억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손해배상 들어갈 때 거기 책에 보면 실내이익과 이행이익이 있으면 당연히 이행이익 배상이 원칙이 되겠죠. 왜? 전부 다 이행을 전제로 하는 거니까. 이거요? 팔레트도 나중에 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기초 과정에서 나머지 이야기까지 다 기억하려 하지 마시고 요런 글자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해 달라 이야기예요. 다른 거 내용 몰라도 좋아요. 그래서 자, 전전, 양약, 전형, 비전형, 두 번째가 낙성, 유물, 혈액이 생긴다. 1, 2, 3번 아니고 4번일 때 갑의 채권은 을의 채무고 을의 채권은 갑의 채무고 무무, 쌍무, 쌍무, 편무,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 출출, 유상, 무상인데 그 출현까지 못 갔을 때가 바로 뭐다? 채무 불이행. 그래서 왼쪽 기잡고 이행지체, 오른쪽 기잡고 이행불능. 그 다음 코스는 똑같잖아요. 그죠? 법정해제, 원상회복, 손해배상. 그리고 원상회복할 때 안에 내용이 어쩌고 저쩌고 있고 손해배상도 안에 내용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런 이야기들은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가면서 조금씩 붙여가자 이야기. 처음부터 완벽하려다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보단 낫다. 그런 얘기예요. 네, 이것이 법정 해제권에 관한 이야기다. 그런 얘기예요. 네, 이 정도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세한 것은 또 여러분들 같이 공부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303페이지 가셔서 매매계약 갑니다. 구체적으로 네, 매매계약 타이틀 왔네요. 그죠? 네, 책자 가시면 거기 보시면 또 성질의 낙성, 쌍무, 유상 이렇게 나오죠. 낙성, 쌍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했던 거예요. 매매는 뭐요? 네, 입법 전에 있었다. 전형이었었고, 그죠? 뭐가 아니었었고요. 비전형 아니었었죠. 또 약정, 청락, 승락이니까 낙성 계약이었었고, 무슨 계약이 아니었었고, 요물이 아니었었고, 그 다음 갑의 채권은 을의 채무, 을의 채권은 갑의 채무. 그래서 뭐요? 네, 쌍무가 있었고, 뭐가 있었다. 네, 편무가 있었다. 쌍무에서 이제 유상으로 가야 되는데, 쌍무 유상 있잖아요. 지금 쌍무에서 유상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못 가는 과정이 뭐가 있다는 거다.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게 뭐다? 채무령이 여기 걸려 있다는 얘기예요. 위치를 보라는 얘기예요. 채무를 다 이행하면 출출하는 거니까. 그래서 왼쪽은 이행지체, 이행불능, 법정해제, 원상회복, 손해배상. 요거 같다 이야기예요. 다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매매 성질을 다시 한번 거기다가 붙여놨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563조에서 약정 두 번 끝나는 계약이 무슨 계약이다? 낙성 계약이다. 그런 얘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이제 계약금 들어갑니다. 계약금. 그러면 이제 보세요. 이제 여기다가 붙여 먹을게요. 이제 요물 계약을 써먹을 때가 왔네요. 자, 여기다가 붙여 먹읍시다. 여기다가. 자, 그러면 매매 계약은 전형이면서 낙성입니다. 자, 여기다가 하나 붙여봅시다. 네. 계약금 지급하는 계약이 있습니다. 계약금 계약. 그러니까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자, 전형이면서 낙성 계약의 대표는 뭐고? 매매 계약이고, 비전형이면서 요물 계약의 대표는 계약금 계약이다. 머릿속에 일단 기억하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갑하고 을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야기예요. 자, 매매 계약하면서 이제 계약금을 걸죠. 계약금. 그래서 갑하고 을하고 네, 계약금 네, 이득을 주기로 서로 약정했다 이야기. 5월 1일 날 계약하면서
그럼 보통은요 5월 1일 날 계약금 다 줍니다. 근데 매수인이 내가 지금 돈이 한 푼도 없다. 5월 2일 계약금 일부를 주겠다. 일부 4천원을 주겠다. 그리고 5월 3일 날 계약금 나머지 다 주겠다. 그럼 6천 주겠다는 얘기죠. 네, 순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5월 15일 내가 중도금을 줄 것이다. 그리고 5월 말일날 너는 나한테 등기 서류를 교부를 해야 되고 나는 잔금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할 거란 얘기예요. 자, 이런 과정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 이 계약금 계약이 요물이란 이 말을 가지고 연습하는 거예요. 자, 다른 건 아니고요. 거기 304페이지 가면 페이지 304페이지에 거기 계약금 계약의 성질하면서 거기 요물 계약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매매는 전형이고 전형이죠. 계약금 계약은 비전형이죠.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매매는 낙성. 자, 계약금 계약은 요물이라고 되어 있다 이야기예요. 요물. 그러면 요물 계약은 계약이 언제 성립했느냐 그 얘기예요. 자, 약정했을 때 계약이 성립했을까? 일부 줬을 때 성립했을까? 다다다다다다 줘야지 계약이 성립했을까? 이거 묻는 거예요. 네, 계약금 계약은 이때 성립하지 않아요. 이때 성립하지도 않아요. 네, 다다다다다 줘야지 계약이 성립한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계약금 계약은 약정했을 때 성립하는 낙성이 아니고 이렇게 실제로 다 줘야지 계약이 성립한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면 계약금 이때 성립하면 어떻고 이때 성립하면 어떻고 이때 이거 뭐 어디가 뭐 이렇게 중요하냐 이 얘기예요. 네, 다른 게 아니고요. 거기 305페이지에 해약금 때문에 그래요. 해약금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네, 그 조문에서 565조에서 매매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한테 교부한 때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 상한에서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렇다면은 혹시 요 사이에서 한 푼도 안 준 상태예요. 네, 요 사이에서 한 푼도 안 준 이 상태에서 자, 해약금 해지할 수 있느냐 이야기를 묻고 있는 겁니다. 자, 해약금 해지할 수가 없다 이야기입니다. 또 일부만 준 상태에서도 이쪽 저쪽 네, 해약금 해지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 이야기예요. 여기는 갑이 0원을 받았고 여기는 4천을 받았고 이쪽은 총 1억을 받았다는 얘기죠. 결국 여기서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서 다다다다다다 준고 이행 착수 전 중도금 지급 전 요 사이에서만 해약금 해지할 수 있다는 게 판례의 태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약속한 계약금 일부 주고 자 이쪽이든 저쪽이든 해약금 해지할 수 없고요.
반드시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주고 해약금 해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어쩌고 이런 긴 이야기를 한 방에 끝나는 이야기가 바로 요물계약이다 이런 얘기예요. 결국 이 요물은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줘야지 계약이 이루어진다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약정했을 때 이루어지는 낙성 계약이 아니고 실제로 다 줘야지 계약이 이루어진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요 사에서는 해약금 해지였었고요. 실제로 다 줘야지 계약이 이루어진 다음에 요 중간에서 해약금 해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받은 자가 할 때는 1억 받은 거에다가 플러스 1억을 실제로 제공하고, 네, 말로 하면 안 돼요. 실제로 제공하고 해약금 해지할 수 있고, 을이 하려면 을은 계약금을 1억을 포기하겠다는 의사표시만으로도 해지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중도금 지급하고, 네, 중도금 지급 이후에는 역시 무슨 해제가 안 된다? 해약금 해지할 수가 없다 이야기. 그래서 위치를 잘 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약금 계약이 요물 계약이다 이 말은, 계약금 계약이 요물 계약이다 이 말은 해약금 해지를 언제 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해약금 해제는 약속한 계약금을 다다다다다다 준 다음에 할 수 있다라는 것이 판례 태도입니다. 네, 이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해약금 해제는 효과가 어떻게 될까 하는 얘기, 해약금 해제. 자, 해약금 해제를 하게 되면 계약은, 네, 소급적으로 소멸하겠죠. 계약은 뭐 한다고? 소급적 소멸하겠죠. 그런데 갑 입장에서는 이 받은 계약금, 그죠? 이쪽에서 만약에 포기했을 때 받은 계약금 원위치 시킬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해약금 해제는 소급하는 건 맞지만 원상 회복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귀책사유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럼 또 어디랑 비교가 돼요? 네, 법정해제는 아까 법정해제는 귀잡고서 왼손은 이행지체, 법정해제, 원상회복, 손해배상이 있었죠. 오른쪽은 귀잡고 손해배상, 이행불능, 법정해제, 원상회복, 손해배상이 있었죠. 그러니까 비교하는 거예요. 해약금 해제 같은 경우는 원상회복 문제도 없고요. 손해배상 문제가 없어요. 근데 비교되는 것은 법정해제는 원상회복도 있었고 무슨 배상? 손해배상도 있다는 것을 같이 기억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완성이 됐어요. 보세요. 자, 낙성계약 가지고 설명드린 적 있었죠. 그죠? 낙성, 청락, 승낙 가지고 한 문제 나와요. 또 계약 분류 가지고 시험 다 결정돼 있어요. 계약 분류 가지고 시험 문제 나와요. 그죠? 뭐 기억나세요? 쌍무는 전부 다 유상이다. 그 다음에 쌍무계약 가서 했었죠. 쌍무계약은 두 문제짜리예요. 뭐가 있었을까요? 쌍무계약은 네, 같이 동시에 이행하자. 그 다음에 위험부담이 있었죠. 그래서 채무불이행에서 동시행은 이행지체랑 한 세트로 노는 거고 위험부담이랑 한 세트 노는 것은 사실은 이행불능이에요. 사실은 후발적 불능인데 설명 안 했어요. 그래서 이 채불 가지고 나오는 문제가 무슨 해제다? 법정 해제 가지고 반드시 나옵니다. 법정 해제 가지고 꼭 나와요. 어디선가. 그럼 이제 법정 해제하면서 여기 지금 요물계약 관련된 거 여기 해약금 해제 이게 나온다는 얘기 이렇게 이 안에 답이 다 있어요.
그럼 이제 하나 남은 게 뭐냐면 지금 유상계약이 하나 남아있는 게 유상계약. 채무를 다 이행했다 그런 얘기요. 네, 이쪽도 출연했고 이쪽도 출연했다. 자, 매수인의 출연은 돈을 갖다가 준 것이고요. 자, 매도인의 출연은 두 가지가 와야 되죠. 첫 번째가 권리, 재산권하고 플러스 물건이 와야 되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돈 다 줬는데, 네, 완벽하게 100% 다 줬는데, 권리에 문제가 있거나 물건에 문제가 있으면 100% 퍼펙트 준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따질 거 아니에요. 왜 권리에 하자가 있는 거 줬느냐? 왜 물건에 하자 있는 거 줬냐? 따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상이 무상이 되겠죠. 유상, 무상의 포인트는 바로 뭐냐? 매도인은 자기가 출연하는 거 책임을 져야 돼. 이게 매도인의, 네, 판 사람은 매도인 담보 책임을 져야 된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담보 책임 문제 꼭 나온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담보 책임 하나 하고 끝낼게요. 네, 임대차는 설명 안 드릴게요. 그래서 이 계약 분류 가지고 계속 붙여서 공부를 해나가면 나중에 어느 순간 딱 정리가 된다 이야기예요. 자꾸 늘어뜨리지 말고 한 곳으로 집중시키시면 돼요. 자, 담보 책임은 그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자, 저기 무슨 하자하고 무슨 하자? 권리 하자하고 물건 하자. 네, 책자 몇 페이지 있을까요? 307페이지 나왔네요. 네, 유상계약의 유상과 무상의 차이는 바로 뭐다? 네,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매도인은 자기가 판 물건에 책임을 져라. 담보 책임. 네, 거기 책자 보시면은 거기 법적 성질이 있어요. 법정 책임이다. 자, 담보 책임은 당사자 뭐가 없어도 네, 약속을 정해서 들어가는 책임이 아니에요. 약정 관계없이 법률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책임지는 것이고 또 매도인한테 과실 유무를 묻지 않고 매도인이 잘못이 있든 없든 무과실 책임을 지는 겁니다. 유과실 책임 아니고 무과실 책임. 그래서 법정 무과실 책임. 자, 그 다음에 근데 이 규정이 이게 강행 규정 아니고 임의 규정이에요. 그래서 달리 정해서 매도인 담보 책임 빠져나갈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자, 담보 책임의 종류가 있네요. 종류가 포인트죠. 자, 담보 책임 다른 거 없습니다. 권리 하자랑 물건 하자입니다. 무슨 하자, 무슨 하자? 권리와 물건 하자. 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권리 하자하고 물건 하자. 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포인트 잡아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책자 가시면 여기 308페이지에 거기 그림이 있어요. 자, 이 그림을 암기법이 있습니다. 암기법이 있어요. 자, 암기법으로 그냥 바로 설명하기 전에 여기다 한번 쭉 적어 볼게요. 네, 권리입니다. 자, 권리 전부가 타인 겁니다. 자, 근데 만약에 이걸 이전에 주지 못한다 했을 때 설령 알고 샀다 하더라도 악입니다. 돈은 돌려받아야 돼요. 그래서 해제권은 존재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손해배상은 요구할 수 없다 규정되어 있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권리 암기법 설명드리는 거예요. 권리 일부가 타인 겁니다.
이전해 주면 좋은데 이전해 주지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아기는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뭐냐는 얘기예요. 어차피 못 넘겨받은 거니까 여기는 대금 감액을 통해서 그것만큼 돈 돌려달라. 그런데 조문에서 해제권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 보세요. 권리 전부, 권리 일부. 자, 세 번째는 네, 수량 부족. 네, 일부 멸실입니다. 계약 당시부터 수량이 부족해요. 면적이 부족해요. 그러면 알고 산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할 리가 없죠. 또 했다 한다면은 대금을 조절하고 샀지 않았을까. 따라서 악의는 계약 체결 후 다시 대금 감액을 요구한다든지 계약을 해지한다든지 자 손해배상 요구할 수는 없다 이야기. 자,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용익적 권리에서 제한되어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전세권 붙은 부동산을 사는 알고 산 악의의 매수인은 혹시 샀다 한다면 어떻습니까? 그 전세금을 안고 사지 않았을까? 근데 다시 자신이 사놓고 나서 사용할 수 없다고 해가지고 시비 걸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용익적 권리의 제한을 이미 알고 산 악의의 매수인은 자 이미 다 조절했기 때문에 해지라든지 손해배상 이런 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2번입니다. 네, 자 전세권 네 저당권 행사로 네 소유권을 혹시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소유권을 상실한다 했을 때 자, 이와 같은 경우에 악의의 매수인은 특징이에요. 알고 샀다 하더라도요. 해지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 손해배상까지도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거기 책자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넷, 5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초점이 악의에 있다는 얘기죠. 악의. 여기 악의, 여기도 악의. 선의는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차피 모르고 산 사람이 어차피 보호받겠죠. 악의일 때 인정하는 것에 포인트가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을 여기 동그라미 된 것들 왜 기억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동그라미.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연습해요. 여기 전, 해 있잖아요. 여기 전에 여기 자 일자가 있고요. 대금 감액이 있어요. 여기 대금 감액. 자, 악의인 경우는 아무것도 없는 경우는 시비할 게 없다 이야기죠. 여기 동그라미 기억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전해, 일감, 그 다음에 그죠? 그래서 여기 들어요. 저가 있고 여기 손자 들어가고 해자 있죠. 그러니까 이 동그라미 된 것만 가지고 암기를 해놔라 그런 얘기예요. 이걸 좀 말을 부드럽게 표현한 말이 뭐냐면 전해 이거예요. 뭐라고요? 전해 만약에 뭐 줄이면 네 일감이니까 여기 일감 네 그 다음에 추임새를 넣은 거예요. 일감 줄이면 그죠? 네 저만 손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해제권 있다는 거 그죠? 여기 감액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손해 있다고 해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동그라미 된 것을 가지고 풀이하는 거예요. 이런 암기법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복잡한 것은 이렇게 암기법으로 한번 해결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래서 뭐다? 전해, 일감 줄이면 네, 저만 손해. 여기 만자 붙이면 더 되겠네요. 뭐라고요? 저만 손해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거기 있는 몇 페이지? 네, 308페이지에다가 요 문장을 적어 놓으시면 돼요. 일단 기준 잡은 거예요. 권리가 전부일 때 악의는 해제할 수 있다. 일감, 권리 일부일 때 악의는 감액 청구할 수 있다. 저당권 실형으로 소유권 날라가게 되면 네, 손해배상 해제까지 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하이라이트가 바로 요게 하이라이트예요. 손해까지 간다는 거. 손해. 그래서 자주 나온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정리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러니까 악의일 때 인정되는 것들 거기다 딱 적어 놓으세요. 뭐라고? 전해 일감 줄이면 저만 손해. 이렇게 해서 툭 치고 나가시면 돼요. 자, 물건 하자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주로 무슨 하자 가지고, 권리 하자 가지고. 그리고 313페이지 임대차가 있는데 이 임대차는 설명하지 않을게요. 네, 그럼 결국은 우리가 공부한 게 뭔가? 계약법을 지금 2시간 만에 지금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계약법은 요 전형, 비전형, 쌍무, 편무, 그 다음에 유상, 무상 이렇게 4단계 있는 거. 전전, 낙성, 요물, 쌍무, 편무, 유상, 무상 단계별로 제목이 있다는 것을 머릿속에 기억해 두세요. 제목을 딱 만든 다음에 이제 1월, 2월 달 내용 채우시고 3월, 4월, 5월, 6월 이렇게 계속 내용을 채워가면 계약법도 완벽하게 내 것이 될 거예요. 네, 정리합시다. 총칙은 능능, 의사능력, 행위능력, 단독, 통정, 착오, 사기, 확정, 가능, 적법, 타당성 10글자로 하게 되면 능능, 단통, 작사, 화가, 적타. 물권법은 손가락 3개 피셔가지고 점소, 지지전, 유질적. 계약법은 전전, 양약, 무무, 출출. 전형, 비전형, 낙성, 요물, 쌍무, 편무, 유상, 무상. 이렇게 판을 걸어 놓고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판을 잡고 연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11월, 12월 짧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짧게 설명드렸고요. 이제 책자 나오면요. 책은 이거보다도 네, 많이 두껍습니다. 그 두꺼운 놀라지 마시고 그 두꺼운 옷을 예쁘게 줄여드릴 테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1월달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1월달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